자, 엘리베이터에 끼인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요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이 1999년 7월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김영하 작가는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 작가니까, 네. 문학적으로 살아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문학동네에서 이제 새롭게 표지도 새롭게 해가지고 다 냈습니다. 작가로서는 되게 큰 영광일 것 같고요. 67년생인가 68년생인가 이러니까는 20대 때 이제 20대 31살 때 31살 때 이제 31세네요. 그때 이제 쓴 겁니다. 자, 제가 첫 문장 딱 읽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날이 있다. 그런 날은 아침부터 어쩐지 모든 일이 뒤틀려 간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하루 종일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하나씩 찾아온다. 내겐 오늘이 그랬다. 해서 요게 딱 한 문단, 첫 문단이 딱 요만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들으셨다시피 문장 굉장히 짧고요. 아침에 면도를 하는데 면도기가 부러졌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 질데이트사에 항의를 해야 되나 어쩌나 저쩌나 이제 기분을 잡쳤죠. 그럼 면도하는데 시간 오래 걸렸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이 왜 안 와, 왜 안 와 했는데 걸어 내려가야겠다 해가지고 뛰어 내려가다 보니까는 5층, 6층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는데, 저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 빨리 출근해야 되고 내가 구해줄 수 있는 재간은 없고, 이건 경비실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경비한테 이제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119 내가 불러줄게요 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경비실로 갔는데 경비실이 비어 있어요. 순찰 중 이렇게 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기도 출근해야 되는데 자기가 119로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버스를 타야 되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갑니다. 혹시 핸드폰 있습니까? 이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핸드폰으로 이제 119를 부르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드러나다시피 90년대는 핸드폰이 많이 보급됐던 시대가 아니고요. 90년대 중반? 그쯤인가에 삐삐, 저도 잠시 삐삐라는 걸 잠깐 썼던 기억이 있는데, 통신수단에 그렇게 많이 익숙하고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무튼 그 핸드폰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는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저기 공중전화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중전화를 하려면은 카드나 동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의치 않고 지금 본인은 뭡니까? 어쨌거나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는데 교통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오늘 지갑도 안 들고 왔나?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버스카드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실갱이를 하는데 저기가 났어요.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 버스랑 덤프트럭이랑 같이 해갖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탔던 버스랑 이렇게 해갖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고 수습 을 하는 중에 혹은 당하는 중이라 버스카드 일로는 이제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사고가 났으니까 소방차도 오고 이제 난린 거예요. 그래도 이 주인공은 엘리베이터 끼인 그 남자 생각이 계속 나서 소방관한테도 내가 뭐시기 저시기 아파트 사는데 그쪽에 엘리베이터 5층 6층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핸드폰도 안 빌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소방관은 지금 여기 그 사고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방관대로 이제 또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중 전화를 걸어보려고 하나,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고장 수리 중 이렇게 떠 있네요. 이렇게 되고 뭐 경찰차 도착하고 뭐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꼈네요. 어쩌네 저쩌네 막 이렇게 됐어요. 여사 이제 이쪽 교통사고는 이렇게 진정이 되고 다른 버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번 버스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카드는 안 찍어도 되는데 버스비는 안 내도 되는데 이제 만원 버스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성추행이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의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고 있던가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참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여자랑 내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여자가 내가 성추행을 한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고, 여사 이렇게 돼갖고 이미 지각을 한 거예요. 시계를 보았다. 9시였고 출근 시간은 이미 30분이나 지나 있었다. 그러고 이거 되게 김영하는 묘사를 상세하게 합니다. 디테일에 굉장히 강한 작가인데요. 내린 곳이 충정로니까 회사가 있는 종로까지는 빨리 걷는다 해도 30분쯤 걸릴 터였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다시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놓친 디테일들은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확인하시고요.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회사까지 갔는데 회사가 이제 이게 건물인 거잖아요. 이게 이걸 뜩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5층에서 그 엘리베이터가 멎으면서 이제 한 여자가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딱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여성과 이 주인공이 같이 이제 갇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자는 이제 막 무서워갖고 문을 두드리고. 근데 이게 지금 멈춰버렸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 몸이 낀 사람도 받는걸요. 우린 이만하면 다행이잖아요. 라고 위로랍시고 꺼낸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역동적이고 박진감 있고 흥미진진한데 따옴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달리 말하면 그 대사를 따옴표 없이 그냥 이 묘사, 서사, 서술, 묘사, 서술 지문 속에 녹여 쓰는데도 굉장히 박진감 있게 이 대화가 읽힙니다. 아마 군더더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하나하나의 에피소드, 사건들이 다 이제 재미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주인공이 1인칭, 이게 지금 1인칭 시점이잖아요. 화자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자 직원이 같이 갇혔는데 이 여자는 이제 문이 열리지 않는 엘리베이터보다도 나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이것도 너무 이제 이해가 되고, 담배 좀 피워도 될까요? 아, 사내에서는 금연이죠. 뭐 이렇게 쏘아붙이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요. 이 안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이름이나 합시다, 통성명이나 합시다 이러는데 또 여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한번 쏘아보더니 미스 정이에요 라고 말했다. 나도 정신대, 나는 반가워했다. 자원관리부의 정수관 대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스 정이에요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 여성도 되게 웃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소개할 수 있다는 거, 미스 정. 그 다음에 무슨 범죄 사건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혹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 동선에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데, 주부 34세 이렇게 나오면 그 주부라는 말에 너무나도 많은 사생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 결혼을 했다는 거, 애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사, 육아 이거 말고는 하지 않는다는, 별다른 직업이 없다라는 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냥 35세 여성 이렇게 써주면 될 텐데. 근데 옛날에 이 미스 정이라는 표현이 이제 딱 그렇고, 그 퇴원에 나오는 그 간호사 미스 윤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스 정하고 이 정수관 대리가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채로 이제 나가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 그녀가 빠져나가도록 구두를 이렇게 어떻게 틈새에 끼웠든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어깨를 빌려줘요, 화자가. 그리고 이 어깨를 짚고 그녀가 이렇게 위로 나가는 걸로, 나간 다음에는 저쪽에다 연락해갖고 나를 꺼내주는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시도를 하는데, 그녀는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나가자마자 진짜 우리는 뭐 언제 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쌩하니 가버리고요. 나는 이제 간신히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간신히 탈출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설적 사건 하나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미생이죠, 미생.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그 회사, 아까 대리였잖아요. 젊은 직장인의 그런 이제 회사에서의 하루가 이제 묘사가 되는데, 회의하고 뭐 이런 거, 그 화장실 휴지 이런 거, 유한 킴벌리 비슷한 이런 데 다니나 봐요. 느낌이 쭉 그렇고, 뭐 이거 뭐 브리핑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이제 하시게 될 그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뭐 이은희 대리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어떻게 되고, 이제 회의는 12시가 돼서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고 이렇게 됐는데, 구두를 지금 거다가 두고 왔잖아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구두 찾으러 이제 가는데 그 경비가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행색도 초라하고 신발도 없는 거잖아요. 맨발이니까. 나를 구출해준 사람은 입사동기 한대리였다. 이봐 한경식 씨 나야 나. 이래갖고 이제 이 경비가 저 사람이 위험분자가 아니라 이게 건물에 회사 다니는 직원이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그 구두를 찾게 되는데요. 그 구두가 엘리베이터에 딱 있습니다. 탈 생각은 없었지만 그 속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구두는 볼 수 있었다. 나는 날렵한 치타처럼 황급히 들어가 그 구두를 집어들고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허탈했다. 이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러고 이제 구두를 발에 끼워 넣자마자 비로소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끼워 있을 그 사람이 생각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집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게 구두 꺼내 오던 게 저녁인가요? 제가 꼼꼼하게 다시 보진 않아가지고, 여사에서 이제 집에 옵니다. 집에 왔는데 이 아파트 그 사람 없어요. 끼인 사람은 없고요. 이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그냥 다 이렇게 멀쩡하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그 올라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른 거주자를. 혹시 아침에 이 엘리베이터에 끼어있던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말없이 고기만 내줬다. 아니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요. 엘리베이터가 5층하고 6층 사이에 서 있고 6층 바닥과 엘리베이터 바닥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 모르세요? 사람들은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고 자기 층에 엘리베이터가 설 때쯤 황급히 내려 집을 향했다. 한 아주머니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딸을 품에 꼭 안고 나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 부분도 되게 웃기잖아요. 저 아저씨 미친 등등등. 이제 애까지 또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딱 문제예요. 물을 트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온수 그게 고장나서 찬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운 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경비실에 전화를 하는데 경비는 이 전화를 지금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방송도 수십 번을 했는데 말이야. 거의 반말조로 다다다다 내뱉은 경비는 인터폰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오늘부터 배관 교체 공사한다고 써 붙여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문장 이게 하나 줄 바꾼 다음에 한 문장이 그래서 지금도 나는 궁금하다.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숨 쉴 틈 없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시켜 갑니다. 제가 지금 숨이 막히는데 중간중간에 한번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남의 문제에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무심한가? 그 뭐 책임감, 죄책감 이런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직전에 찍은 그저께 찍었네요. 찍은 그 이청준 소설만 해도 소문의 벽 이런 거 보면은 화자가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박주는 왜 그랬을까? 뭐 이거는 왜 이랬을까? 그는 뭐 이렇게 치료할 수 있을까? 뭐 무슨 소설을 썼을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생각할 틈이 없어요. 빨리빨리 가야 되고 한 번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2번 사건이 1번 사건을 덮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하루를 마감할 때 지금도 나는 궁금하다 하고 이제 한 번 더 물음을 던져주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그 소설을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정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 학기에 제가 처음 읽어봤는데 99년에 나온 소설인데도 상당히 모던하게 읽힌 지금 되게 지금 쓰는 작가들 소설보다 결코 덜 지루하지 않아요. 더 재밌으면 재미있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도입부의 문장에서 예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이 한꺼번에 터졌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말을 했지만 또 어떤 학생은 사람이 5층과 6층 그 엘리베이터 사이에 저는 사실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몸이 이게 있고 이쪽에 밑에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호러 그로테스크인데 이거는 아무튼 이제 그 상황 말고 다른 거는 되게 적어도 일상적으로 일어날 법한 그런 해프닝인데 그 설정 자체가 이제 이 소설의 재미를 더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해준 분도 있고요. 이제 저는 그래도 하나하나 다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세태, 일상 그런 것들의 디테일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과하지 않고 과한 책임감에 또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과한 죄책감, 과한 미안함 이런 거에 딱히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것도 재밌는 대목이고요.